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내리면서 1770선대로 밀려났습니다. 자, 유럽은행들의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뿐 아니라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여파로 일본 증시가 2% 이상 내렸고요. 또 중국 증시도 약보합권, 홍콩 증시도 미국 증시와 함께 동행하면서 1%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해보죠. 주식고슬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솔로몬TV에서 김호영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하락하면서 177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이 증시에는 힘을 잃게 만드는 작용을 해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1780선을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연구원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할게요. 예, 일단 오늘 장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미국 장과 글로벌적인 이 증시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예. 더군다나 지금 유럽 증시에서의 그 유럽발 악재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런 그 패턴으로 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오늘 안 좋은 영향을 줬는데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미국 시장의 하락과 또 내일이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이 변동성이 좀 큰 장세에서 이제 이런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하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1780을 지지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심리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수의 흐름을 오늘 보여줬는데요. 일단 유럽 증시, 유럽발 악재를 좀 살펴보면 이 그저께 이제 미국 증시는 노동절이었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유럽 증시에서 이제 그 경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요. 일단 국내 증시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해 준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하루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유럽은행, 91개 유럽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 자체가 부실 테스트였다라는 언론 보도가 오늘 나오면서 이제 하루 쉬었던 미국장에서 안 좋게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그 하락했다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하락세로 출발했고 또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이 하락권에서의 그 가두리 장세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흔들리다가 변동성을 좀 주면서 그 박스권 안에서 하락 횡보장이 연출이 되면서 굉장히 좀 지루한 장세 그리고 좀 불안한 장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그 반등을 줬는데 이제 어제는 1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죠. 그동안 이제 악화되던 이 경기 지표 자체가, 악화되던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더블 D 우려를, 좀 불러일으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던 미국 증시가 이 경기 지표의 호전으로 인해서 최근 바닥권부터 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우려를 좀 덮어주고, 또 글로벌 증시가 이런 미국 증시의 그 경기 지표의 반전에 힘입어서 함께 부양되는 같이 증시가 좀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계속해서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 미국 그 경기 지표 호전의 영향을 좀 바로 받으면서 이제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불안한 점이 몇 가지가 좀 있죠. 불안한 점이 있는데 이제 워낙에 안 좋았었고 워낙에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하락하던 그 이유 자체가 경기 지표의 악화였는데 이 경기 지표의 악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이 경기 지표 악화 자체가 이제 둔화되면서 악화를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호재만을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의 지난주에 그 고용 지표가 좀 반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 하나의 호재로 인해서 그 증시가 급반등을 했다는 점, 이 점이 좀 불안한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표는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둔감하게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기서 작은 호재 하나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을 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경기 지표 악화가 계속해서 또 진행이 또 되기 시작한다면은 증시에 크게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하나가 좀 불안한 점이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는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서 그 은행권, 그 금융권에 대한 부실 테스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찬물을 좀 끼얹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호재로 증시가 급반등을 바닥에서 했는데 유럽에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오늘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어저께 이제 하락 자체가 100포인트가량 하락하긴 했지만은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상승 추세에서의, 그러니까 상승하려고 준비할 때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가 앞으로 흐름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의 그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재가 이렇게 한번 나왔고, 그 유럽발 악재가 한번 나왔고, 그거를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좀 지지해주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악재로만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또 지금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노동절에 이제 노동절을 맞아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기념 연설을 할 때 이 연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경기 부양책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간접 자본에 5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경기 부양안을 제시를 했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도로 부분에 24만 킬로미터, 그리고 철도 부분 6,400킬로, 또 공항 활주로 240km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규모가 대단하죠. 이 규모가 대단한 만큼 이 건설 붐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렇게 건설 경기가 활황이 되면은 바로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 활성화를 노리고 이런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그 고용 활성화, 지금 경기 지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거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뿌리를 찾아보자면 고용 지표의 악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상태부터 좀 치료를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자체에 크게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따라서 주택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 이 등등의 연계되는 지표들도 반전이 된다면은 이것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자체를 너무 악재로만 보지 말고 이제 좀 호재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볼 때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고점권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흔들렸던 장세 자체는 내일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 장세로 오늘 어느 정도의 그 변동성 장세에 의한 이런 하락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밤 열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2,100억 원이 넘는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겼고요. 삼성전자가 2% 넘게 빠졌었거든요. 자,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고 금통위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이런 변동성이 있는 날을 지나고서 사는 게 맞을까요? 변동성 장세가 심한데 괜히 뛰어들어서 리스크를 좀 키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겠고, 단지 이제 종가 무렵에서의 종가 베팅 정도, 종가 매수가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매매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안전한 거는 금요일도 지난 다음 주 장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4거래일간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임한 금액이 9천억 원가량 매수에 들어왔고, 오늘 이제 400억가량 지금 매도로 잡히는데, 장중에 800억가량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일종의 어느 정도의 물량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1800선 돌파에 대한 그 뚜렷한 돌파의 의지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번 주는 좀 흔들리는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대한 이런 변동성 장세에 의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지막 상승장으로 가기 이전에 마지막 변동성 장세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변동성 장세. 그렇다면 그런 장에서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 면에선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내일 변동성을 봤을 때
장이 변동성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그날 당일의 시세가 장중에는 양봉으로 아주 시세가 좋았지만은 종가 무렵에 가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후퇴하는 종목들이 많아집니다. 예. 종목들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장중에 매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손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손실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가 베팅 가장 안전하겠죠. 이렇게 종가 매수로 임하시면서 장을 변동성 장세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내일 매수보다는 모레 매수,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건 다음 주 매수 정도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변동성 장세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맞겠다라는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주식 고슬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원합니다라고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슬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대박클럽이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대박클럽 시즌2를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간 전문가님들께서 운용해 오셨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을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김우영 연구원님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6종목이 있으셨고요. 그중에 조강 ILI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예, 조강 ILI 같은 경우가 매수 이후에 그 수익이 났었지만은 이제 목표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수익 실현만 가져가고 나머지 물량을 보유 중이었는데, 일단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밸브 제조회사로 원자력 관련 테마주로서 이제 원전 관련 테마로 그동안 예전에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전 테마가 부각이 된 적은 없었죠. 부각이 된 적은 없었는데 매수했었던 이유 자체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수급 모멘텀을 보고 이 기술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매수한 날 이후로 수익이 어느 정도 조금 났었는데, 일단 그날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추세를 형성했는데 바로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말았죠. 이 자체를 두고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봉을 형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쌍봉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종목, 특히 오른쪽 고점이 최근 고점이 더 낮은, 오른쪽 어깨가 낮은 쌍봉 구간은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튕겨 오르는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손절 처리를 했고요.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7% 정도의 손절 처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전략 자체를 지금 며칠간 제가 손절한 이후로 며칠간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더 싸졌고요. 그러면서 바닥권 가격을 지금 형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바닥이고요. 바닥권을 보이면서 이제 쌍바닥 패턴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내일 상승을 주게 된다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내일 상승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하고요. 그렇지만은 내일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손절하시고, 그 손실폭이 크시더라도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면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내일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가격권 자체가 3,000원이 붕괴되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 패턴에서는 일단은 손절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내일 반등을 준다면은 오히려 내일 반등권에서의 추가 매수가 아니라 내일 반등 이후에 하루 더 보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시는데 가장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내일 반등을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 구간까지 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예전 고점이었던 3,800원짜리를 목표가로 설정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이 3,800원짜리가 돌파되는 자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형성됐던, 지금 쌓여있는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매물권인 4,300원 가량까지도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강 ILI는 매도로 대응하셨습니다. 손절 처리를 하셨고요. 차바이오엔 역시 팔았다, 매도로 대응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점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매도 타이밍이 맞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일단은 손절가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 일단은 갖고 있다가 이제 이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 부분 수익 실현 이후에 갖고 있던 물량 자체가 손실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갖고 갔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지만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던 이유 자체가 반등을 노리고 반등이 나올 구간으로 보고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지만은 그 추가 매수 이후의 움직임 자체가 흘러내리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예상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하락했었던 이유 자체는 단기 악재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단기 악재로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은 이 하락하면서 생겼던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하락한 이후에 가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두꺼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 이유 자체가 거래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 거래량이 많았더라면은 돌파할 수 있었을 테지만은 어느 정도 이 악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 거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매물벽에 부딪히면서 하락하고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로 대응을 했지만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예전에 하락하고 난 그 가격권 1,900원, 1,800원짜리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그 가격권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십자형 음봉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바닥권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추세 전환의 신호가 어느 정도 보였지만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더라도 모두리 시세일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살짝 반등해주는 가격을 이제 모두리 시세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모두리 시세라면은 그날이 마지막 매도 시점이 될 겁니다. 내일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일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전량 매도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재매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11,500원을 돌파하는 가격권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더불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11,500원짜리를 돌파해주는 시세가 나온다면 오히려 12,000원권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목표가는 1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반등해주지 못한다면은 전량 매도하시면서 리스크를 좀 줄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실 겁니다. 지금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악재고 이 악재가 지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따른 부담감에서 수급 모멘텀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변하면서 지금 종목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권 자체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지금 손실권이 길어지시겠지만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은 오늘의 저점이었던 1,300원짜리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1,400원권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생각하신 대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바이오엔 매도로 대응하셨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대하TI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전국의 주요 도시를 90분 생활권으로 묶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을 발표한 건데요. 철도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하TI는 일단 목표가 도달을 했네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종목이고 조강 ILI와 차바이오엔을 매도하면서 종목 교체로 선택한 종목이 대하TI였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일단 어저께의 시세 자체가 고점권에서 쭉 하락하면서 음봉이 나왔고 최저가로 끝나는 모습이었죠. 일단 매수한 날짜 자체는 첫 상한가,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오고 이틀 정도 음봉을 보인 그 음봉에서 일단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 기법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오고 이후 눌림목이 나올 경우엔 신규 매수 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하TI가 형성하고 있는 이 캔들 조합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 타점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할 수가 있겠고, 바닥권에서의 첫 상한가, 거기다 수급을 동반한 첫 상한가는 새로운 시세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다른 종목이더라도 바닥권에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첫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종목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매수했었던 타점 자체는 그래서 매수를 한 것이고, 최근에 대하TI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광역철도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대하TI가 관계사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향후 철도에 대한 그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봤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캔들 조합 면에서 첫 상한가와 그리고 이틀 눌림 그리고 상승 장악 패턴이 그대로 나와주면서 아주 이상적인 전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진행을 했었고, 또 매수한 다음 이틀 뒤에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음봉으로 이쁘지 않은 캔들이지만 이때 장중에는 장대 양봉으로 굉장히 급등 패턴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3,000원을 도달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양봉이 출현을 했죠. 오늘 양봉이 출현하면서 오늘 사실 어저께 음봉 자체가 나온 이유가 어저께 거의 전 종목들,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장세 변동성에 휩쓸리면서 고점대에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들거나 비석형이 나오는 이런 후퇴하는 밀리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하TI도 거기 휩쓸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시가에서도 충분히 매수권으로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철도 관련주에서 세명전기가 대장주로 움직였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드디어 대하TI가 대장주로 바뀌었죠. 대하TI 같은 경우가 이제 철도 부분에서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 1등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도 매수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에서도 매수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그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큰 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수하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힘들겠지만은 일단 장 초반에 매수하더라도 장중에 시세가 나온다면은 수익 실현을 바로 하고 나오시는 게, 짧게 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겠고, 만약에 종가에 윗꼬리를 달지 않고 장중 양봉이든 음봉이든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분할로 종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그 상승 흐름 자체를 보면서 목표가를 다시 설정을 해보자면은 지금 제가 설정했었던 3,000원 단기 목표가는 도달을 했지만 향후 매물대를 봤을 때 3,500원 부근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예전 그 신재생 에너지가 그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이 녹색 성장의 중심으로 이 철도 관련주가 한번 상승을 했었죠. 그 이후에 그때가 이제 올 초 겨울 때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시세가 많이 바닥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바닥권을 형성하고 오래 많이 쉬었죠.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쌓여있던 매물들 그 영향은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다면 대시세로 봤을 때 올 초에 그 1차 시세 그리고 올 하반기 2차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가장 중요한 또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반기에 이제 테마주들이 테마 장세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한 줄기로 철도 테마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중에 대장주로 대하TI가 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큰 시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예, 대하TI 봤고요. 자, 하루 동안 수익을 거두고 나오신 종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최근에 이제 KMI 컨소시엄 관련주들,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 흔들림이 많은 움직임을 보이죠. 예. 제가 어저께 이제 단일 거래로, 자티전자를 매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일 겁니다. 자티전자가 2,000원권, 1,000원권에서부터 지금 8,000원권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보이면서 대세 상승 구간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매수를 해서 상한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상한가에 전량 매도를 했었던 이유 자체는 어저께 이제 최대주주 그 KMI 컨소시엄의 최대주주 지분 참여를 한다라는 공시가, 그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 그 뒤에 방통위에서 바로 자티전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악재로 판단돼서 일단 상한가 그 자리에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오늘은 하한가를 가는 시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하한가 가는 시세를 보였고 거래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대한 시세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제가 이 자티전자에 대한 목표가는 9,500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오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는 시세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시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향후에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티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270억가량, 최근에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현금성 자산이 270억가량 있고, 그러면서 이 효국토건이라는 회사에서 KMI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티전자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KMI 그 지분 참여 공시를 내면서 공식적으로 참여했고, 또 그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5대 주주로 참여한다는 방통위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KMI에 대한 이 부각되는 내용을 봤을 때 성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티전자를 일단 매매를 한 것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권이긴 하지만은 일단 상한가 자리가 나왔고 그 다음 날 거래가 실린 음봉이 나왔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음봉이죠. 이제 향후에 제가 그 매매 기법을 강의를 해드릴 때 나올 그런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거래가 많이 실린 음봉이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을 경우엔 수급적인 논리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돌리고 있는 주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위에서 때리고 아래에서 다시 물량을 받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보고 어저께 단일 거래로 일단 보합권에서 매수에 들어가서 상한가에 팔고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예, 자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루 상한가, 하루 하한가 그런 종목이었어요. 일단은 14% 정도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수익이 꽤 많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대제철은 주가가 내려갈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당히 힘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그만큼 이제 힘이 강하다라는 얘기 자체가 대세 상승 구간에 접어든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흐름으로 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특히 겨울철이 이 제철주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 실적 자체가 그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 호재들로 봤을 때 꾸준히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매수했던 가격은 96,000원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지만은 지금 만약에 물량이 없으신 분들이더라도 지금 전고점이 116,000원입니다. 116,000원을 돌파해주는 가격이 나오고 신고점이 나오는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에 가담해 보셔도 별 무리가 없는 가격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정한 목표가는 15만원권인데 일단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할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하는 시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저점 매수를 한다는 관점 하에서 저점 매수를 진행해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요. 지금 대세 상승이 진행 중인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잠시 주가가 흘러내리기도 했지만 바로 다시 시세에 복귀할 만큼 그만큼 흐름이 강한 종목, 힘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대제철 봤고요. 자, 이번에는 시모텍 보겠습니다. 앞서 조강 ILI나 차바이오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 그 수익이 났을 때 그러니까 손절 처리를 한 것이죠. 근데 시모텍 같은 경우는 21%나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이 시모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는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손절을 하지 않고 일단 기본 물량을 보유 중이고요.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가의 힘을 잃어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의 움직임을 보시면 주가가 어저께 일단 하한가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기존에 보유했었던 이유 자체는 주가가 상승 이후에 고점권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한 것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튕겨 올라갈 때 매수를 하겠다, 추가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수는 진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시세 자체가 박스권을 깨고 내려오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수급이 실렸고요. 그러면서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주가를 다시 어느 정도 종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종가 관리가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시모텍 같은 경우에는 KMI 컨소시엄 참여 자체로 참여한다라는 공시 자체, 그런 내용 자체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역시 자티전자와 마찬가지로 KMI 컨소시엄 관련주인데 지금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주가는 흐름은 안 좋지만은 시모텍 같은 경우에는 KMI 컨소시엄 참여 이외에도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상반기 실적 자체가 700억 이상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펀더멘털로 믿고 가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하반기에 이제 숨겨진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가 시장에서 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을 해석해 봤을 때 이 시모텍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재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해 가면서 포트 비중은 좀 늘어나겠지만은 그 늘리는 만큼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보다는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시모텍을 매수하신 가격이 8,900원이었고 목표가 10,000원은 그대로 가져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매수를 한다면 한 3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모텍 21% 마이너스 수익권이지만 일단은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김우영 연구원님의 포트 종목들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유용한 시간으로 활용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에 매일 한 종목씩 기업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때 드렸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짧게 봐볼게요. 동부제철부터 살펴주시죠. 예, 동부제철 매수 의견을 드렸었던 그 동부제철 소개해드렸던 그때보다도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예. 일단 손절가까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까지 이탈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장의 의견과 함께 그 제철주들, 현대제철을 제외한 나머지 제철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가가 지났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전기로 그 동부제철에서 준공된 그 전기로 제철소에서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 10,000원을 재차 돌파한다고 한다면은 신규로 추가적으로 매수로 진행해 보셔도 무방할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10,000원이 돌파된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실 겁니다. 예, 동부제철 봤고요. SK 브로드밴드도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가격대가 5,500원 정도였는데 그 가격대보다는 역시 조금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예. 매수해도 될까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때보다는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고 예. 하지만은 지금 손절가는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워낙에 종목이 느린 종목입니다. 탄력이 강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은 종목이에요. 지금도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은 한 3% 정도의 손실권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이 마지막 남은 기대할 만한 호재는 SK텔레콤과의 합병입니다. 그 합병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전부터 이제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합병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은 주가가 크게 부양이 될 텐데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매수를 해보실 그런 종목입니다. 5,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 매수, 그리고 매수한 물량이라면 홀딩 전략 계속 가져가셔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예. 자, 남해화학의 기업 분석도 해주셨었죠.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관의 매수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남해화학을 매수하신 가격이 18,000원인데 오늘장 17,250원에서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역시 사신 가격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거든요. 예. 어떻게 대응할까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시해드렸던 그 손절가 자체가 17,000원권이었는데 이 예. 손절가를 이탈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손절로 대응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때 급락한 이후에 오히려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추세를 형성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날 가격 자체는
하락폭을 키워가는 가격이었고 형성돼 있던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이런 가격권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로 대응을 하셨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기관권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종목이 탄력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만은 느슨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일단은 신규로 매수를 할 만한 가격권은 18,000원이 넘어야만 오히려 안전한 매수가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18,000원대부터 19,000원까지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려면은 수급 모멘텀이 강하게 필요하고요.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고 이왕이면 외인과 기관권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최근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이 테마 자체가 약간은 힘을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향후 18,000원을 돌파하는 가격권이 나온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지금도 느슨한 상승권이기 때문에 역시 17,000원권, 지금은 16,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도 신규 매수를 했을 때 늦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웅진 케미칼 보겠습니다. 웅진 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매수해도 괜찮겠다고 말씀하셨던 가격이 1,250원이었고요. 그 가격보다 일단 위쪽에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셨던 1,400원 역시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일까요? 예, 최근 상승 이후에 이틀간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좀 시세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예. 최근 거래량 자체가 얼마 전 상승했을 때 지난 이날 9월 3일 가격이죠. 9월 3일 양봉이 출현했었던 이날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일단 눌림목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좀 쉬어가겠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바닥권에서부터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목표가 1,400원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내일 가격권이 5일선을 돌파하는 가격, 지금은 5일선에 맞닿아 있는 가격인데 5일선을 돌파하는 가격인 1,300원을 돌파하고 1,315원을 돌파하는 가격이라면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후성인데요. 오늘 주가가 갭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4,495원에서 거래가 마쳐졌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위쪽에 있는데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렸던 단기 목표가는 지나선 상황입니다. 예. 4,400원은 넘어선 상황인데 일단은 절반 정도,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일단 단기 목표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를 해주시면서 수익 실현과 함께 가져가셔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탄소 배출권 얘기가 언급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테마 자체가 강세를 보일 겁니다. 거기서 대장주를 후성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은 갭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음봉을 보였지만은 어쨌든 상승 음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차익 실현 일부 나가셨어야 되고 향후에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4,4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가격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호영 연구원님께서 그간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들 오늘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이 나오시고요. 전장석 센터장님이 그간 말씀하셨던 종목들 총정리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 참여하실 때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 전화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제가 한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섬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어떤 재료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달에 매수를 해놨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조금씩 올라서 수익률이 조금 괜찮게 나 있었는데.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인지 좀 먼저 여쭤볼까요? 비중과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6,800원에 매수를 해놨거든요. 아이고, 좋은 가격에 잘 사셨습니다. 네. 예.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비중은 한 10% 정도 갖고 있어요. 10%요. 네. 예.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저는 이 한섬이라는 종목은 조금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장기 투자에 맞는 종목인지 또 앞으로 이제 회사가 정말로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장기로 보고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추가적인 매수도 할 의향이 있으신 거고요. 예. 지금 추가 매수를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6% 급락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의 네. 의견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에 남겨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연구원님. 예. 한섬이 오늘 6% 급락했는데 그간 주가가 올랐을 때 거래량이 크지는 않았었고 오늘 장에서 거래가 터진 걸 보면 적은 아주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제가 분석을 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기 투자 종목으로 괜찮은 건지 좀 봐주세요. 일단 종목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대세 상승 흐름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최저가로 끝이 났기 때문에 향후 흐름이 이제 중요하겠죠. 어느 가격권에서 지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한섬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던 재료는 SK 네트워크스와의 인수 합병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합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게 이제 소문이 아니라 진짜 보유하고 있었던 재료였기 때문에 그 재료를 토대로 지금 꾸준히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그동안 상승했었던 모멘텀을 보자면 일단 그 인수권, M&A, 합병권과 함께 수급 모멘텀이 작용을 했는데 외인과 기관권에서 쌍끌이 매수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면서 종목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기관권에서 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기관권에서 매도량 자체가 최대로 나왔는데요. 최근 보면 3일째 이제 기관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투신해서 54,000주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일단 이것이 본격적인 매도의 시작인지 일종의 물량 줄이기인지는 아직은 판단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에는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16,800원 지금 매수가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그 수익 실현은 좀 같이 진행을 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익 실현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은 이 상승 추세를 봤을 때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단기 추세를 그려보면은 바로 이 가격권이죠. 18,500원 가격권인데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더 진행해 보셔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려면 바로 이 18,500원짜리를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18,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높은 가격권이지만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충분히 그 장기 투자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예, 한섬을 18,500원 선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자 하셨는데 그 지지선도 역시 시청자분께서 사신 가격보다는 위쪽에 있으니까 안심이고요. 그때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SK 컴즈 들어와 있습니다. 5222님께서 보내신 종목입니다. 17,000원에 50%를 갖고 계시는데요. 어떤 전략을 짜주실지를 여쭤봐 보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17,000원권이면 손실률이 크지는 않으시니까 예. 아직까지는 안심권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그러니까 몇 달 전쯤에 이제 스마트폰 붐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그 호재 자체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크게 보자면은 이미 대세 상승이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죠.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도 큰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큰 시세를 보여줬고 한동안 쉬어가다가 여름쯤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다시 시세가 붙으면서 2차 상승까지 보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시세를 보자면은 이제 대세 상승 구간이 끝나고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을 끝내고 하락 트렌드로 바뀌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실 수가 있고, 차라리 이때 모습처럼 그러니까 한 4월 초 모습처럼 하락 트렌드를 끝내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오히려 올라갈 때쯤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훨씬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튕겨 오른다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더 높은 가격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 신규로 매수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대응 방법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이어서 바로 8126님께서 보내주신 영남제분 보겠습니다. 영남제분을 2,350원에 40%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손절가가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밀가루와 관련된 회사잖아요. 제가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데 영남제분의 회사는 어떤가요? 영남제분 최근 이 밀가루 관련 회사는 맞는데 최근에 이제 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원가 부담 때문에 이 영남제분 자체의 수익성은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좀 신기하죠.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주가가 움직이는 자체는 수급 모멘텀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수급 모멘텀에 의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종목이 되겠죠. 상승하고 있는 패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정석적으로 세력주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남제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쪽에 이 본사가 있는데, 이 부산 쪽에 있는 본사 때문에 이 4대강 관련주로도 오해를 받을 만큼 말이 많은 종목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적적인 면도 개선이 되지 않은 만큼 주가가 오를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최근에 늘어났었던 거래량, 그리고 일전에 상승하기 전, 한 달쯤 전에 일어났었던 이 큰 거래량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매집해 놓은 세력 자체가 주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십자형을 만들었는데, 이 상한가 이후에 이런 거래가 터지는 십자형, 아까 자티전자를 설명해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내용으로, 수급 논리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남제분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시세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충분히 분할로서 수익 실현을 해가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 이 영남제분 이 주가 올라가는 특성상 하락할 때는 하한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90원이 오지 않더라도 하한가를 맞는다면은 바로 매도를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손절가를 잡는다면 3,090원 정도를 이탈했을 때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막 쫓아 들어가는 건 역시나 위험하겠군요. 예, 지금 매수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겠고, 손절가만 확실하게 잡는다면 오히려 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순 해결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새롭게 선보일 대박 클럽 시즌2 시간에서 역시 김호영 연구원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실 텐데요.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죠. 주식 투자 비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아주 맛보기로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또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 일단 주가 되는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이 아마 주가 되면서 단기 매매를 위주로 강의를 좀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첫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상승 장악형 패턴에서 보는 종가 매수, 가장 리스크가 적은 종가 매수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쉬운, 그러면서 간단하면서도 가장 리스크가 적은 이런 매매 기법으로 직장인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대박클럽 시즌2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호영 연구원님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종목 상담 원하시는 종목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